내일이면 겨울 이적 시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3살이 되죠. 저는 이제 35살. 예. 사실 이제 빠른이기 때문에 34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넷으로 살면은 조금 더 안일해지는 게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그냥 35으로 살아요 저는. 그럼 아예 그냥 38로 사세요. 어때요? 종윤이 형이랑 동갑으로. 종윤아 한번 할까요? 네. 편집. 안 돼. 종윤이 형은 주원 형이랑 다르게 이걸 보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거 100번 나간다 이거. 종윤이 형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제가 이제 형 존경하는 거 알죠? 여기 와서 더 느낍니다. 종윤이 형에 대한 위대함을. 아무튼 이제 저희는 리디거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리디거가 지금 2022년 6월자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네. 첼시와의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는데 저희가 리디거 얘기를 예전에는 한번 둘이 한 적이 있었죠? 맞아요. 비교적 최근이었어요. 한 그런 것 2주 같다. 정도 전에 얘기했었던 걸로 예.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보도에 따르면 첼시가 제안한 이 리디거에 대한 재계약 금액은 그쵸. 선수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 의사를 좀 만족시켜주지 못했고 리디거 또한 자신의 시장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제안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해외에 굉장히 많은 기자들도 리디거가 첼시와의 이 재계약 협상에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보도를 했고 첼시가 제안한 주급의 추정치도 기사에 나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리디거가 원하는 금액과 차이가 좀 있었고 리디거가 원하는 금액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가 리디거에게 얼마나 맞춰주는 금액 맞춰줄 것이냐 이건 역시도 기사의 추정치로 언급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가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렇게 추정치가 나왔다고 해서 실제로 그 선수가 그 주급을 받는지는 몰라요. 왜냐면 이 주급이 공개되는 게 아니니까. 뭐 K리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나오죠. 금액 뭐 공개돼요. 세징야라든지 뭐 구스타보나 뭐 이런 외국인 선수들 같은. 예.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그런 연봉에 대한 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추정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리디거와 레알 마드리드가 가면 갈수록 이적 시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메트로. 레알 마드리드는 리디거와 사인하는 데 있어서 거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토마스 투엘은 리디거와의 재계약이 절실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투엘 입장에서는 사실 수비진들의 부상이라던가 폼 저하도 있기 때문에 리디거 빠지면 이거 진짜 좀 심각합니다. 타격이 크죠. 엄청 커요. 자 그리고 이제 니자르 킨셀라 이제 첼시 관련해서는 골닷컴 소속의 네네. 꽤나 공신력이 높은 기자죠. 레알 마드리드는 리디거 영입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첼시는 올 여름 리디거를 구단의 5대 고주급자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 12월 30일자입니다. 어제죠.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리디거를 엄청 영입하고 싶어해요. 근데 딱 보면 첼시는 리디거를 어쨌든 연봉 인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계약을 하려면. 근데 연봉 인상을 해주게 돼서 뭐 이렇게 뭐 구단에서 뭐 5번째로 뭐 주급을 많이 받는다는 둥 아니면은 뭐 탑 주급이 수령하는 선수들 중에 이제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보지 이렇게까지 리디거에게 연봉 인상을 해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니자르 킨셀라의 말에 의하면.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예정 기사인데 첼시는 리디거의 대체자로 레스터시티의 웨슬리 포파나 영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언급드렸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포파나의 계약이 2025년까지이기 때문에 레스터는 포파나에게 엄청난 금액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12월 10일자로 나온 이게 기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정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포파나 데려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어요. 많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파브리지오 로마노의 이 얘기 때문에 어제 이제 좀 그런 리디거 레알이 좀 불타긴 했는데 핫해졌네요. 네. 레알 마드리드와 리디거가 현재 매우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다. 레알과 리디거는 현재 협상 중이며 이는 닫혀있지 않고 매우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나는 here we go. 로마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그니처 멘트죠. 나는 here we go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로마노가 딱 그런 거예요. 계약 상황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소스 들어오면 바로 here we go 때리겠다. 그러니까 엔터 치겠다 이거네. 그래서 지금 이런 좀 유력한 기자들의 보도만 종합을 저희가 해보더라도 물론 이제 메트로는 그렇게까지 신빙성이 있는 언론사는 아니지만 니자르 킨셀라나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 파브리지오 로마노 같은 사람들의 그 좀 뉘앙스라고 해야 하나요? 말하는 걸로 좀 놓고 봐서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리디거랑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급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도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이렇게 리디거와 레알 마드리드의 딜이 뭐 당장 있었던 게 아니고 꽤 전부터 있었고. 그렇죠. 뭐 지금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리디거가 이제 계약 기간이 굉장히 짧게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개인 협상하는 데 있어 좀 수월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 당장 여름에 계약이 만료가 돼. 그러면 이 선수는 FA로 우리 팀에 올 수 있어. 그러면 주급 협상하자.
주급 협상만 바로 하면 되는 거야. 너 재계약하지 사실. 마. 너 자유로 풀리잖아. 어. 그러면 나 오케이 됐을 때 너 주급 맞춰줄 수 있다. 이적료가 없으니까 연봉으로 더 너 줄 수 있으니까. 뭐 계약금도 있고. 그럼요. 이제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리디거가 지금 떠날 가능성은 매우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첼시 수비진의 현재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네네. 이것도 니자르 킨셀라의 30일자 기사에 쭉 나와 있었어요. 첼시의 영입은 계약 문제와 부상 문제로 인해 수비 쪽이 우선인 상황이다. 맞아요. 저는 이거 맞다고 네. 봅니다. 뭐 이선 자원들의 좀 애매한 모습도 있긴 이 하지만 사람들 솔직히 엄청 부진하죠. 그러니까 멤버가 많죠. 허드손 오도이, 마운트, 플리식, 지에흐, 뭐 하베르츠. 바칼리와 뭐 치크도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 하베르츠까지 음. 선수들은 꽤 있잖아. 근데 수비는 부상이랑 폼이 떨어진 선수도 많기 때문에 리디가 없으면 쓰리포 구성하기 흔들흔들하죠. 힘들어요. 네, 흔들흔들하고 그래서 이런 수비 쪽이 우선인 상황이다라고 킨셀라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7회는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고 그쵸. 그 결과 남은 시즌 결정이 유력하다. 첼시는 임대생을 리콜할지 아니면 7회를 대체자와 계약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리옹은 에메르송 팔미에리를 불러들이려는 첼시의 요청을 거절했고 네. 코벤트리 시티에 있는 이안 마트센 역시도 선택사항 중에 하나다. 하지만 이상적인 해결책은 리카디뉴인데 그 리카디뉴 얘기 했었죠. 형철이랑 둘이 네, 한번 에버튼에서 찍었었죠? 지금 베니테즈와 디뉴의 관계가 좀 리카디뉴인데 그는 현재 여러 클럽의 관심을 받는 중이다. 어쨌든 맞습니다. 이 7일 쪽 알론소가 나오면서 그 7일과의 갭이 확실하게 최근 경기에서 좀 느껴지고 있죠. 그러니까 워낙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차이 그리고 속도에서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왼쪽에서의 좀 7일 공격이 크죠 지금. 그렇죠. 뭐 기동성이라든지 아니면은 7일이 보여줬었던 그런 좀 다이나믹한 모습이나 아니면은 좌측에 나오는 공격수와의 이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뭐 누가 하프 스페이스를 조금 더 타격을 할 것인지 이 문제를 놓고 보면 7일과 이 알론소 간의 격차는 저는 명백하게 좀 존재를 매우 한다고 큽니다. 생각을 매우 합니다. 큽니다. 예. 첼시는 레스터의 포파나 그리고 유벤투스의 더리우트가 목표면 이제 여기부터는 센터백 얘기예요. 네. 투엘은 파리 생제르맹의 듀오 킴펜베와 마르키뉴스를 영입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그들이 시즌 중반 팀을 떠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첼시가 지금 센터백 영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지금 뭐 계약 상황을 놓고 봐도 그렇고 티아고 실바는 재계약을 할 것 같다. 아스필리쿠에타는 바르셀로나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올 여름까지는 현재 맡은 주장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실바도 그렇고 아스피도 그렇고 지금 팀이 떠날 가능성 자체를 완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필리쿠에타는 뭐 풀백이긴 하지만 이 선수는 3백의 스토퍼로서도 그쵸.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좌우도 보여줬기 가능하고.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 이 실바와 아스필리쿠에타도 이 킨셀라가 좀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범위 안에는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크리스텐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크리스텐센은 스탠포드 브리지에 남고 싶어 하지만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팀들이 많아서 첼시와 새 계약을 맺는데 차질이 생겼다. 또한 선수 본인은 클럽이 낮은 주급을 통해서 자신을 팀에 머물게 하려는 것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뭐 리디거와는 뭐 이제 팀에서의 이 비중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은 크리스텐센도 조금 재계약이라던가 떠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결국에는 부분은. 돈이에요. 리디고도 보면 돈이 첼시가 중요합니다.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주급을 안 맞춰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크리스텐센 역시도 만약 이제 킨셀라의 보도가 팩트라고 쳤을 때 나 첼시 스탠포드 브리지 남고 싶어. 근데 첼시 솔직히 내 가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 얘기 하잖아. 아 우리 회사 너무 짜. 아 야 너네 돈 많이 준다며. 그래. 아 부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딱 진짜 그 돈 주급 이 문제가 크리스텐센도 그렇고 리디고도 그렇고 약간 논점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네. 더불어 첼시는 최근 브렌트포드와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데뷔한 하비벨 그리고 사비에르 사이먼스와의 재계약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이제 어린 선수들이긴 한데 하비벨은 그리고 뭐 이제 수비 자원은 아니니까. 예. 하비벨은 근데 나와서 잘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비에르 사이먼스 같은 경우는 우측 윙백으로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것 첼시가 지금 센터백 라인의 재계약이라든지 선수 영입에 있어서 분명한 생각은 있다. 네. 근데 선수와 클럽 간의 의견 차이는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될수록 리디거 같은 경우는 레알 마드리드 쪽과 훨씬 더 가까워질 공산이 매우 크고 맞아요. 크리스텐센 같은 경우는 아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찰로바 선수가 최근에 좀 꽤 나왔잖아요. 잘하죠. 근데 찰로바는 나왔을 때. 찰로바가 이게 부상을 좀 안고 뛰다 보니까 좋았을 때 좀 쉬고 나와서 괜찮은 날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좀 연달아 경기 있고 이러면은 확실히 좀 몸에 부담이 있는지
좀 능력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찰로바가 아직은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아. 이제 첼시의 스쿼드 1군 스쿼드에 들어온 지도 다른 센터백들이 뭐 리디거나 아유, 텐센이나 나이 차이가 많이 아스필리쿠에타 나죠. 말할 것도 없고 네. 이 선수들에 비하면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첼시 입장에서 교통 정리를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되게 큰 폭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계약이 다 틀어지고 뭐 영입되고 이런 상황이면 저는 내년 시즌 첼시 라인업 보잖아요. 그러면 수비진은 완전 다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미 생각합니다. 뭐 첼시의 임대 정책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임대 가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어린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뭐 다른 어린 여러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덕현이 말처럼 근데 여기가 리그 우승 도전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하는 팀인데 그쵸. 지금 1월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네, 예. 복잡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